강서울 출신 진성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에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첫 번째로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H가 하기로 했던 대장동 공공개발을 마침내 포기시킵니다. 2009년 6월 달에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하겠다고 지정 제안을 합니다. 이걸 성남시가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 2009년 9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결과로 2010년 6월 달에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안 된다, 공공개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공개발하지 않고 민간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 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개발업자한테 가죠. 개발업자에게 가죠.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가지고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그래서 택지 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힘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가지고 5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봅시다. 국민의힘이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2014년 9월 달에.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이래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지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몇 %로 제한됩니까? 6%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국민의힘 정부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 그게 언제냐? 2014년 12월 달입니다.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이런 설계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국민의힘 정부가 설계한 겁니다. 또 볼까요? 국민의힘이 개발 부담금도 인하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1989년인데 이 당시 부담률은 50%였습니다.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IMF를 맞아가지고 25%로 깎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깎아줍니다. 언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줘요. 그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면제해 줍니다.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3년간 더 연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안을 내요. 누가 냅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동의 개발 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을 안긴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1,000억 단위로 지금 환수했어야 되는데 겨우 600몇십억밖에 환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 폭탄을 안겨주고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에게 개발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서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하고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시에. 당론으로 막았다니까요. 당론으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왜 환수 못했냐. 더더군다나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이익을 뒤로 나눠 먹은 게 바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인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또 토지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그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시간 지난다고 자꾸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간단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께서 또 야당에서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저희가 이제 공원 부지 조성은 2,700억이고 1,800억을 환수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공이익을 환수하면 이렇게 현실적인 이익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배당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중에 1,000억으로 10만 원씩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성남시민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제가 의도한 대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아서 100% 공공환수를 했더라면 택지개발 부분에서 1조 원 가까운 이익을 저희가 다 환수했을 거고 1,800억이 아니라 6,000억으로 성남시민 가구당 약 600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만 원 정도, 64, 24, 250만 원씩 가구당. 이거를 요 사업 하나에서 다 이렇게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국민의힘이 비호해서 그 비호받은 세력들이 결국은 수천억대 이익을 취한 다음에 이거를 50억씩 용돈 주고 50억씩 푼돈 주고 몇 억씩 잔돈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상심을 가지겠냐 생각하면 제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막았던 분들이 이거를 못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정말로 답답하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진성준입니다. 지사님. 네. 원주민들의 토지를 우리 정부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서 강제로 수용을 할 때 네. 수용 가격을 어떻게 정합니까? 주변의 실제 거래 시세를 감안한 현 시가를 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하는 2개 또는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당시 시세를 다 반영을 받는데 대장동의 경우는 이미 2004년도에 개발 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발표했다 취소되고 발표했다가 뭐 포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올랐고 저는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아마 더 앞으로 많이 오를 텐데 그만큼 못 받았다라는 그런 좀 이렇게 손실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되 거기에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용할 때에는 감정평가사가 모두 세 분이 지정이 되는데 하나는 경기도지사, 또 하나는 원주민, 토지 소유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시행자가 네. 지정하는 감정평가인이 각각 감정을 하고 이걸 산술평균해서 토지 보상 가격을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헐값에 후려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시가를 감정평가해 보면 그 3개 법인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어요. 2016년 11월 달에 우리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내면서 수용 대상 토지 목록을 정리해서 거기에 첨부에 고지를 하는데 그 수용 대상 토지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국공유지, 국가나 또 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수가 모두 195필지, 면적으로는 7.2%. 대장동 원주민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141명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지분, 필지와 지분을 합치니까 283개, 13.9%. 그 외에 외지인들은요, 374명이 824개의 지분이나 필지를 가지고 있어서 32.8%. 그리고 종중 땅이 8개 종 중에 75개 필지.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와 또 이 부동산 개발업체한테 매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들 보니까 그게 321개 필지 또는 지분 12.2%. 그러니까 외지인과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거의 4% 5%에 이르고 원주민은 14%에 불과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땅값을 후려치기를 당했다고 하면 이분들만 높은 가격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하고요. 제가 당시에 성남시에서 LH든 어딘지 개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보통 LH를 몰려가든지 시를 몰려오든지 막 수개월 동안 엄청난 집단 민원 집회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 대장동 주민들은 제 기억에는 한두 번 오고 다 말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여기는 실제 시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그 개발 부서를 통해서 똑같이 보상하지 말고 조상 대대로 산 사람, 조상 대대로 소유한 사람, 살지 않고 땅만 가진 사람, 또 살더라도 짧은 기간 산 사람, 이걸 다 분류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주 대책을 세우고 보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해당 지역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당시에 매우 만족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적정한 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여기가 개발된다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은 가격에 수용당하게 생겼으니까 더 땅값을 좀 받아볼 요량으로 욕심으로 집단 행동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라고 하면서 후려치기라고 얘기를 하면 이 땅값 보상을 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획득한 땅을 막대한 가격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부동산 투기자들 배불리자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부당한 얘기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게 땅값이 오른 이유는 그 땅이 갑자기 황금이 나게 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즉 성남 시민이 맡긴 권한으로 인허가를 해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 건데 그 오른 것은 성남 시민이 가져야지 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그 민간업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큰 틀의 설계, 특혜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 속에서도 공공 환수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문 단답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대장동의 민간 합동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공공에 환수된 게 5,503억 원, 민간으로 귀속된 게 4,040억 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확보한 게 58%, 민간에 귀속된 게 42%, 지분은 50대 50으로 비슷한데, 그렇죠? 네, 지분보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면서 2015년 6월 달에 공모를 하면서 사전에 확정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4,400억 원가량 돼요. 맞습니다. 네,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2,561억 원, 임대주택 부지를
땅으로 받거나 아니면 팔아서 현금으로 현금으로 받거나 1,822억 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보하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추가로 환수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추가로 환수합니다. 그게 터널 등 인근 지역의 배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 920억 원. 네. 그리고 제1공단 공원화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라 해서 200억 원을 확보하죠. 네, 추산 금액입니다. 예, 도합 1,120억 원을 초과 이익을 추가로 환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5,503억 원을 확정적으로 환수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2021년 5월 연말에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환수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개발 부담금은 한 1,000억 원 내외가 될 거다라고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했어요.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몰랐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비율로 약정했으면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개발 이익이 확 줄었을 거고 이 개발 부담금도 확 줄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판단으로는 한 1,000억 원 내외를 추가로 네.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정한 짓을 벌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다 몰수한다라고 하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네. 저 이거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패를 막으려고 해놓은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시도 자체를 못하게.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천준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장동 내에 도시기반 시설을 기부 체납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약 5,300억 원가량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또 환수하셨어요. 인허가 관리 수수료로 250억 원을 징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SPC 출자금 25억 원도 또 환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입된 시민의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푼도 없죠. 네, 제로입니다. 이러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언론들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지적도 정치적으로는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걸로 보고요. 사실은 우리 그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정말 많이 찾으셨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8억을 들여서 한 게 있는데 이는 사업 선정하기 전이니까 사실은 이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 사업에서 생긴 거니까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해라라고 해가지고 법률가들끼리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건 나중에 소송을 당하더라도 그건 시가 책임지면 되니까 의견이 엇갈리니 내 판단은 그것도 부과시키라고 해서 8억도 추가로 네, 부과시켰습니다. 네, 열심히는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소회까지 다 들었는데 또 질문이 진행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 따르면은 대장동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25% 이상, 주택용지의 25%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만 지정권자가 임대주택 수요 분석 등을 감안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대장동의 경우에는 대지의 면적으로 보면 25% 가까이 되고, 네. 하지만 주택의 수, 임대주택의 수로 보면 한 15% 조금 상회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대주택 결과를 보니까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재명 시장께서 시장직을 사퇴하고 은수미 시장이 넘겨받으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러니까 세대당 면적을 늘리면서 그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작은 평수를 하게 되면 네. 그 인근 주민들하고 이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 평수가 넓은
그런 임대 아파트로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재명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임하실 때에는 임대주택의 숫자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네. 1421호까지 짓겠다고 계속해서 임대주택 용지를 매각하도록 내놓는데 9번씩 매각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겠다고 나서는 업자가 없었습니다. 네, 유찰됐습니다. 9번 유찰됐어요. 그러고 이제 지사직을 퇴임하신 거죠. 우리 네. 문수미 시장은 이 계획을 바꿔서 임대주택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행복주택을 넣자. 네, 신혼부부 전용 행복주택을 넣자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바꿔서 내놨는데 4번씩이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LH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확보한 것도 좋고 그렇지만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조금 줄어든 것은 좀 아쉽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 포부가 어떠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2018년 3월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 후의 상황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후임 성남시장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논쟁이 돼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평수의 이 소위 영구 임대 비슷하게 지으면 현재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지으면 주변 주민들하고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넓은 평수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토지 면적은 유지되는데 세대수가 좀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